어떤 학자가 쓴 글을 봤어요. 정치를 관심을 갖고 권력을 탐하게 되면 본인의 진정성만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권력을 향유하는 것에 도취되게 되면 본인의 역할을 어떤 무대 위에서 배우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 지금 후보자에게 얼마나 해당되는 얘기인지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왔던 것이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인사말에서 강조한 것처럼 부패한 세력들,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카르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유효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수단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마치 선민의식을 가진 일종의 집단이 나라를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정의와 진실을 재단한다는 것들을 벗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인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금 한국 사회가 길러온 한 젊은 엘리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 착잡합니다. 하나회라고 들어봤죠? 후보자. 하나회라고 말씀하신 들어보셨죠? 네. 하나회가 저지른 사건 중에 국방의 회식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모릅니까? 설명해 압니까? 주시면 잘 모릅니까? 듣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정치군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늦게 왔다고 폭행을 했던 사건이죠. 예. 당시에 하나회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나 집단, 그러니까 집단의 위세,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정치인들은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과연 후보자와 지금의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다른 것인지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과거에 해본 입장에서 볼 때 참 그 자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후보자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지요. 과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쯤 되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한 것이다 라는 언급, 후보자 스스로 대검에 근무할 때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될 때 그것을 확인하는 법무부의 문의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거짓말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렇게 확실하게 도장의 위조나 표창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청문회 날짜에 맞춰가지고 부실한 기소를 하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소장 2개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하고 이상한 수사고 목표를 가진 수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시면 답을 드릴까요?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을 하면 대답하세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본질을 회피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사실들을 꿰맞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화면 좀 봐주십시오. 자, LA 트리뷴이라는 돈을 주면 실어주는 언론이다. LA의 지금 시민들로부터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의 도움으로 50대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봉사활동뿐인 것처럼 지금 이화를 하는데, 그러면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라고 해명하고 끝냈어야 될 일이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아이가 언론에다가 언급이 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보도한 매체를 지금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다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회사는 사회공헌, 지금 후보자 따님의 인터뷰 내용은 사회공헌 부서에다가 연락을 했다. 근데 회사는 사회공헌 부서는 없다. 그리고 회사가 남은 물품을 기증한 것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상관없이 지금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왜 이게 지금 딸의 스펙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무슨 방글라데시, 케냐, 난데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각종 학술 사이트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아카이브의 형식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입시와 무관하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지금 사촌들하고 지금 맞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사에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이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아이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캐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와 가장 측근에 있어서 지금 후보자의 지명에 있어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당선자께서 행정소송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사건의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굽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예요? 알지 않습니까? 원고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는 윤석열 본인이시고요. 예, 예. 징계 처분의 당사자니까 법무부입니다.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피고는 누굽니까? 법무부입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자, 지금 원고가 당선자가 됐고 그 원고가 피고를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 1심 판결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치한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최측근이었던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한 것이다 라는 점이 사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세상에서, 따로 별도의 세상에서 원고 피고 관계가 지금 다시 형성돼 버리는 지명을 하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봉사활동이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런 말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상입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나무가 저기를 아닙니다. 영수증이 한국 3M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아니, 예. 그 아마 글자 범위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법무부로부터 무슨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검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검사로도 독직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검찰의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아예 학업에 관련된 문제는 말이에요. 그거를 외국계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르게 봐줘야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 납득하고 넘어가실 국민들은 없을 것 같고, 후보자가 인정한 것처럼 뭔가 다른 분들을 생각하지 못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점에 대한 반성,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특권과 반칙이라는 걸 좀 줄여가자.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가급적 정의로운 국가기관의 작용, 수사기관의 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약탈적 학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이나 또 관련된 뭐 여러 친인척들이 많은 교육적 혜택을 본 분들인데, 굳이 왜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핑계를 대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 학생이 이 약탈적 학술지에다가 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한 아카이빙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출판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일이란 말이죠. 공직자의 검증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논문을 뭐 내용도 좀 그렇고 뭐 분량도 많지 않다. 이거는 그 분량이나 그런 걸로 정하는 게 아니죠. 논문의 외형을 갖고자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 논문의 고유 번호까지 또 독립 연구자인 것처럼 이렇게 다 돼 있고, 또 보십시오. 아까 이제 방글라데시 출신하고 무슨 공저자가 돼 있다 했는데, 공저자가 이 사람이 28명이 있는데 전부 다 방글라데시 출신이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 지금 후보자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슨 미성년자를 괴롭히고 지금 혼내주자 뭐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보듯이 그간의 그 이모가, 그러니까 처형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하고 계속 일치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다른 거를 베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하고, 내가 받지 않은 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그 상을 받은 것처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후보자가 얘기하는 그 여러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된단 말입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입시비리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었다라는 점을 후보자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도덕적 연결성에 대해서 묻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민정수석실에 파견돼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예, 앞부분 답변 올릴까요? 그건 답변 필요 없는 얘기고, 예, 예. 민정수석실에 가서 파견돼서 근무한 적이 있죠. 그 형식적으로는 그만두고 적을 그 그래요? 새로 임용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는이라는 말은 왜 자꾸 쓰는 겁니까? 법이 그때 이제 참여정부 때 이미 바뀌어가지고 검사는 면직된 후에 가는 걸로 돼 있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네. 계속 해왔고요. 그 그렇게 참여정부 법을 때도 바꾼 취지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참여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운용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법을 있습니다. 바꾼 취지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검찰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서 청와대에 갈 때는 면직을 하고 가라고 했을까요? 글쎄 좀 말씀해 주시면. 청와대에 좋겠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수시로 사건에 개입하고 정치적인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공식적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문제될 리도 없고, 후보자 스스로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까? 네, 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 적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얘기할 수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저는 외람되게도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준 검사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회의 국방위 회식 사건, 어떤 특정 집단이 본인의 진정성과 선의를 앞세워서 권력만을 앞세우다 보면 스스로가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집단만이 가장 우수하고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착각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대장동 사건이라는 데서 봤던 50억 클럽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없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부패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물론 거기에 왜 그렇게 전직 고위 검사가 많이 등장할까요? 후보자가 얘기하는 그 상식적인 징역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한국 사회에서 왜 검사들을 중심으로 자꾸 얘기되고 있는지,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후보자 주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후보자 처가의 화려한 인맥입니다. 장인어른 유명하신 분이고 처남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굳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는지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7년 8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고, 홍콩까지 가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재벌 3세, 2세들이 등장하고, 또 검찰의 주요 간부를 지내신 후보자의 장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회사 파인오토렌탈이라는 곳에 이사로 등재가 돼 계시고요. 여기에 3억 원을 공유했다, 횡령 자금을 공유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유상증자 명단을 보면 또 갑자기 검사로 있던 처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개미 투자자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재벌그룹의 일가들, 그다음에 전직 총리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모아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뭔가 의혹만 남기고 사라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검찰의 이러한 카르텔을 좀 해소할 수 있는지, 과연 검찰이 이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달라고 제보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간의 국민들이 그토록 검찰 개혁을 염원했던 것이고, 특히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후보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수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독점된 권한은 반드시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부패한다라는 점 때문에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질의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네. 마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검찰이 수사를 독점했던 과거의 시대에서 수사 기소를 독점했던 과거의 시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사건들이 공정하게 다 처리되고 검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폄하하는 것도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고 그간에 쌓여있는 국가의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설계될 수 있는데 지금 공직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이 입법부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계속 위헌성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에다가 위헌 검토 TF를 구성했는데 그 후보자가 지시한 겁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 얼거리겠죠. 이상입니다. 정책 얘기 한 가지만 확인하죠. 앞으로 4개월이 지나면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후보자의 일관된 견해인 거죠. 네, 제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인 방향은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수사와 기소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시한 건 알고 있죠.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예, 예,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여태 답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요. 그 누차 얘기하지만 공직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게 된 것은 후보자의 공헌이랄까 업보라고 할까 이게 큰 면에 있어서 묻는 저로서도 참 유감입니다. 편법하고 반칙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편법과 반칙은 없었다. 제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황이라든지 편법과 반칙은 없었다고 계속 말했기 때문에 예. 그걸 그 입장을 유지합니까? 자,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편법과 반칙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편법과 반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약탈적 사이트에 올리고 논문의 공동 저자로 돼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주고 본인이 썼다고 하는 논문의 속성이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편법이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절 논문이라고 지금 밤의 뉴스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작권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책인 것처럼 실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확인을 하고 또 있던 거 지우고 이런 것들이 반칙인 것이죠. 그것을 통상의 이해와 달리 계속 그렇게 강변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하고 더 깊은 수사를 해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게 후보자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변명하던 입장이었어요. 상황이 또 하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황이 다릅니까? 지금 2학년이라서 입시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강변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고등학교 때문에 일기장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압수를 당한 당사자가 지금 일정표가 들어있는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일기장이 영어로 다이어리 아니에요? 이런 부분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남이 하면은 수사 회피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대에 적어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는 휴대폰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호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것이 되겠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진술 거부권을 국민 여러분께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동훈의 시대에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렵게 설정해서 안 알려주시면 되겠다는 꼭 제 얘기입니다. 시대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걸 선언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자 다른 입법 정책에 관해서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시국 선언을 하면 집단 행동으로 처벌을 한다. 본인이 무혐의를 받은 것은 결백이 밝혀진 것이고 법원에서 검사의 기소가 잘못이라고 무죄가 나면 그건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검사들이 많고 법원에서 징계가 합당하다,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그걸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2심 진행 중이다라는 말로 변하고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알 권리에 해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이건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중된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 검사가 재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검사가 직업상 가장 피해야 할 일. 지금 1시간쯤 전에 이제 당선자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신 분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검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셨죠? 깡패라 그랬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된 사건이 작년에 있었죠. 알고 있죠?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지명이 되고, 그 검사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사람은 지금 새 정부에서 영장할 것이다라는 추측 기사가 나오고, 게다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난 검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 과거 문무일 총장의 다짐을 조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기미는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네.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출석한 분들이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동훈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담당 검사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압박하고, 총장 본인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위협적인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감찰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언이 되고 있고,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본인이 역사에 남기고 싶다고 했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관련 당사자들이 지금 원고와 피고로서 지금 2심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그걸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총장께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관여하는 바람에 그 징계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법원이 그대로 징계 사유를 받아들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것이고, 그런 점들 때문에 후보자는 앞으로도 장관으로서 자기 적격을